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8위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진 뒤에 며칠 칩거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캠프 해단식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혹시 않겠습니다. 언제쯤 뭐 입장 같은 걸 더 내실까요? 향후 계획도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원도 먼저 가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대위원장 혹시 뭐 이렇게 가지시면 연락할 수가 있으신지요? 원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조심하세요. 저렇게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내부 행사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건넸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으로 실업자 신세가 됐다.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맺힌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좀 맺힌 게 많다. 소 국장님 어떻게 저 말 해석하세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엄청난 서운함을 토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특히 마지막에 3차 국민경선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이제 앞서면서 그 표 계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당무위에서 그 당규 59조 1항을 그대로 현재 상태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낙연 전 대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지내고 당대표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서 했던 말, 예를 들면 뭐 일베라든지 쿠데타 발언이라든지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저 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과연 어떤 중립적인 그것을 유지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표현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뭐 당분간은 당장 뭐 바로 막 이렇게 격렬한 승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조금 냉각기가 거친 이후에는 뭐 선대위에 또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소 국장님은 선대위에 적극 참여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 의원님 오늘 공동선대위원장 얘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당분간 지낼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어디 산사 같은 데서 집거하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제 느낌으로는 결코 아직도 포기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임죄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에서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재명 지사를 배임죄 공범으로 이렇게 배임죄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당연히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일단은 조금 칩거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 선대위원장 안 맡고 아마 깊은 산사에서 그냥 아무 인적 없이 그냥 일단 당분간 조용히 지낸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캠프는 해단식을 열었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이탈하는 모습이 한 여론조사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보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찍을 바에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찍겠다는 지지층인데요. 일단 뭐 이렇거든요. 사자 대결 지지도로 분포했을 때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14%, 윤석열 40%. 마찬가지로 이재명 찍을 바에는 홍준표 찍겠다는 여론조사가 좀 높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사실은 그 서른 의원이 이미 예고를 했죠. 이낙연 지지자들의 3분의 1은 이재명한테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준표 그 후보에게는 정확히 한 30% 갔고 윤석열 후보에게 40% 갔으니까 서른 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냐? 이번에 그 깨시민이라는 단체에서 변호사비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정말 친문 중에서 아무래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의 경험 때문인지 이재명 지사는 도저히 지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중도 내지는 약간 보수 성향이긴 했지만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조금 점잖은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다가 어차피 이제 드롭을 그만뒀기 때문에 원래 이제 중도 보수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물론 오차에 한개 내려서 같다고 보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윤석열, 홍준표를 조금씩은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일부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체적인 대선 판도의 대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이런 변수에 흔들릴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표, 중도표 얻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은요. 오늘 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특별당규 취지인 결선 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닌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노골적인 편파성은 경선 시작부터 경선이 끝난 지금에까지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소위 4.4 오입식인 사퇴자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무리한 4.4 오입식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4.4 오입식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앞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 찍을 바에야 윤석열, 홍준표 찍겠다 그 여론조사 잠시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이 고착화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일단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됐어도 민주당으로서는 확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지 그런 걱정도 여당 내부에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있는 여론조사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 부분은 일종의 부동층화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완전히 넘어갔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이재명의 가장 첨예한 어떤 대결의 장면이 막 지난 후거든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특히나 이제 사퇴 후보의 이 표 처리를 무효표 처리하느냐 그 논란이 계속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부동층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낙연 후보에게 지지했던 분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중도층과 야권의 지지층들이 이미 이제 들어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나가시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나름 요번에 어떤 사퇴한 후보의 어떤 이 표처리, 무효표 처리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안 돌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1, 2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송인단이 한 4만 6천 명 정도 모였고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일부 지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본인들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비유한 표현을 두고 특히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우리 서른 의원님도 승복의 걸 줘서 제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제가 오늘 대다수 우리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우리 당을 사랑하신 분이다 이런 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똑같다,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도 원팀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송 대표가 오늘 약간 좀 진화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뭐 당연히 진화해야겠죠. 저거 이제 말실수일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전혀 틀린 얘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캠프나 어느 대선 후보나 사실은 매우 극성 지지층들이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에요, 보면.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꺼내서도 안 되고 꺼낼 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뭐 이렇게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결국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이낙연을 지지했던 후보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를 이게 범죄자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 집단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일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고발장이 들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캠프나 지지자들에서요. 예. 그래서 그 범죄자로 범죄자로 이재명 후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의 수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저 여론조사인데 김관옥 교수님 말씀대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저 여론조사 수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신념, 내가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로서 이재명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판단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어요. 예.